자, 기본 단위체로 한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네가 화학적으로 결합할 건데 일정의 규칙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결합할 건데 그럼 일단 규소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된다. 규소는 14족 원소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데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였어. 우리가 공유 결합 얘기하면서 이 비금속 원소들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자의 수가 자신의 원자과 전자수를 8에다가 뺀 값이랑 똑같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8에다가 4를 빼주면 4가 남으니까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겠네. 탄소도 14족 원소인데 탄소도 그럼 4개랑 결합할 수 있겠네. 스포일러입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유결합이란 얘기가 빠졌죠. 결합할 수 있다고 했지 공유결합이라고 안 했어. 왜일까요? 왜 규소는 산소랑 결합하는데 왜 공유결합이 아니라 그냥 결합이라 돼 있을까요? 규소의 정확한 분류를 안다면 왜 원시? 자, 안다면은 알 수 있겠죠? 규소는 금속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비금속 원소가 아니에요. 규소는 준금속 원소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아마 반도체 여기 파트 나가게 되면은 규소를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얘는 준금속에 해당해요. 뭐요? 서브 메탈인가? 아마 그럴 텐데 서브인지 아니면은 준을 뜻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텐데 아무튼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애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비금속의 성질과 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유 결합이 아닌 다른 결합을 할 수도 있다. 산소라면 일단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있겠네. 봅시다. 지금 태그가 잘못되는데 원시별의 생성이 아니라 규산염 3연체 구조라고 해야겠네요. 고치사람들은 고쳐요. 사실 이걸 굳이 고쳐야 되는 이름이 아니긴 하니까. 그래서 이 단위체, 기본 단위체인 규산염 3연체 하나만 본다면 얘는 규소 원자 1개에다가 산소 원자 4개가 공유결합할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한 규산염 3연체다. SI하고 대시 한 다음에 O 돼 있는데 규소랑 산소가 결합한 형태다 라는 얘기예요. 규소랑 산소가 기반이다. 그래서 얘네가 이 단위체로 존재할 땐 정삼연체 구조로 띈다. 구조를 보면은 3연체고요. 중심부엔 규소가 있고 꼭지점은 산소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나가 지금 전하가 돼 있는데 전하라고 돼 있는데 이 규산염 3연체가 사실 이온처럼 작용합니다. 이온처럼 마이너스 사가의 음이온으로 작용합니다. 얘네가 공유결합을 하긴 하지만 얘네가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얘네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얼마를? 4 마이너스. 숫자가 앞이 맞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불려가지고. 얘네가 4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 플러스가 필요하지 당연히. 정확한 수치 플러스 4가 필요하든 아니면 뭐 얘네가 비율적으로 작용해서 1과 2와 3이 몇 대 몇으로 작용하든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고. 플러스가 뭐 3 플러스든 1 플러스든 2 플러스든 3 플러스든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은 자연에서 어떠한 원소에 해당하죠? 이렇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보통 금속 원소죠. 즉 규산염 3연체가 금속 원소랑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규산염 3연체가 금속 원소랑 뭐 한다? 이온 결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광물들이 여러 가지 색을 띠는 이유가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광물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쪼개지고 자연에서 보이는 광물들의 결정 구조가 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규산염 삼연체가 금속 원소랑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금속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자연에서 흔하게 보이는 원소들이 아니라 뭐 우라늄, 비스무트, 납 이런 애들이 될 수도 있고 금, 은 이런 애들은 뭐 안정적이니까 뭐 수은 이런 애들이랑 결합할 수도 있다. 뭐 보통 그렇진 않지만. 자, 그래서 얘네가 그럼 결합을 할 건데 보통 규산염 광물끼리 결합을 하는 걸 찾아볼 거야. 규산염 광물끼리 간다. 규산염 삼연체끼리. 왜? 규산염 삼연체끼리 서로 결합할 수 있겠죠. 중간에 산소 한 개 빠지면 결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네가 이온 결합할 수도 있지만 공유 결합할 수도 있어. 누구랑? 이웃한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산소를 공유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반적으로 전하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중성이 될 수 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가 5가지의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은 5가지 정도의 구조가 있다. 그래서 얘네를 외워주세요. 특히 예시를. 왜 예시를 외우라고 하냐면 내겠어요. 문제 내기 좋잖아.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독립형 구조. 규산염 삼연체가 독립적으로 철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과 결합합니다. 왜? 얘네 지금 전부 4-의 음이온이잖아요. 그죠? 4-의 음이온이잖아. 그러면은 얘네를 중성이 되기 위해 채워주려면은 플러스를 넣어줘야겠네. 그러면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들이랑 결합한다. 그래서 가장 큰 예시가 감람석.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결합하는 형태. 단사슬 구조부터 시작할게요. 단사슬 구조. 얘네가 한 줄로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게 가장 간단한 구조 중에 하나겠네.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삼연체가 있으면 얘네 양쪽에 있는 산소를 서로 공유한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산소를 공유해서 얘네가 한 줄로 길게 이어진 형태로 결합한다. 예시가 휘성. 자, 근데 지금 쌤이 뭐라고 했죠? 공유라고 했죠. 공유라고 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규산염 삼연체 하나가 있죠. 규산염 삼연체 하나가 있죠. 자, 총 2개가 있어. 얘네가 이렇게 생긴 삼연체가 있는데 여기 양 끝에 있는 산소를 서로 공유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그럼 그 산소가 지금 한 개 있잖아요. 공유한다는 얘기는 산소 한 개를 같이 쓴다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산소 한 개가 빠지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이 2개가 연결됐을 때 전체 규소의 수는 몇 개죠? 몇 됐나요? 아니죠. 규소 원자의 수는 2개예요. 그대로. 산소 원자의 수는요? 줄었죠. 졸려요? 세수하고 와요. 저희가 졸리면. 자, 2개가 더해졌는데 산소 1개가 빠져서 산소의 개수가 줄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앞으로 보이는 여기 구조에서 얘네가 산소랑 규소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산소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특히 가장 간단하게 결합한 형태일수록 산소의 비율이 높을 거고 복잡하게 결합할수록 산소의 비율이 줄어들겠네요. 자, 단사슬 구조 했고요.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이제 얘네가 사슬 형태로 돼 있는 애들을 2개를 준비해. 이제 위아래로 다시 붙여. 그럼 또 산소가 빠지겠네. 이 단사슬 2개가 서로 연결돼서 2줄로 길게 이어진 형태로 결합한다. 예시는 각성선입니다. 각성선. 됐죠? 그 다음에 판상구조. 판상구조는 뭐 복사슬이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얘네가
평면의 형태로 부산형 3면체가 결합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의 형태. 얘네가 결합을 했을 때 평면의 형태로 배열이 된다. 꼭 반드시 복사슬 구조가 여러 개 연결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했으면은 쌤이 그렇게 적었겠죠. 산소 3개를 다른 부산형 3면체랑 공유한다. 그래서 판 모양으로 결합한다. 예시가 흑은모, 흑은모. 그래서 이름이 지금 이름에 지금 어떠한 형태인지 다 적혀 있어요. 단사슬, 한 개의 사슬, 복사슬, 2개 이상의 사슬, 판상, 판 형태의 구조. 마지막 망상. 여기서 망은 그물망자겠죠. 그물망자겠죠. 그럼 그물망이라는 소리는 그물의 형태로, 즉 얘네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결합해 있다. 자, 규산형 3면체의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한다. 얘네가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할 거야. 그럼 얘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위아래로 규산형 3면체가 전부 결합한다는 소리네. 입체적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가장 큰 예시가 장석과 석영 2개가 있다. 장석과 석영은 둘 다 망상구조지만 2개가 성질이 전혀 다르거든요. 왜 그런지는 밑에서 봅시다. 왜 그런지 밑에 안 적었구나. 일단 봅시다. 자, 공유하고 있는 산소의 수는 보통 이렇게 나타납니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독립형 구조에서 망상 구조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 수가 늘어나요. 최대 4개까지. 이 규산형 3면체 하나가 공유하고 있는 산소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단사슬은 1개, 복사슬은 2개, 판상은 3개, 망상은 4개. 근데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 얘네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랑 일맥상통하겠죠. 근데 이 공유 결합은 이온 결합보다 더 안정적이고 튼튼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풍화에 저항하는 정도가, 침식에 저항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냐. 다시 말해서 독립형 구조보다 단사슬 구조보다 복사슬 구조보다 판상 구조보다 망상 구조가 풍화에 더 잘 저항한다. 더 풍화되기 쉽지 않다. 침식되기 쉽지 않다. 2개가 둘 다 망상 구조지만 다릅니다. 왜 그러냐? 장석은 망상 구조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형태처럼 좀 불규칙하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빈틈 사이사이를 이제 금속 양이온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채우고 있어서 좀 쉽게 바스라지고 부스러집니다. 근데 석영은 얘네가 망상 구조지만 얘네가 4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지만 엄청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그림으로 그리는 건 어렵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정도. 그래서 얘네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힘이나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외워두세요.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풍화에 강한 정도와 결정형, 즉 얘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 규산형 3면체라면서요 했는데 규산형 3면체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그 다음에 쪼개짐, 깨짐 등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쪼개짐이 없는 경우를 보통 깨짐이라고 하는데, 감남석부터 석영까지 이제 감남석, 독립형 구조, 희석, 단사슬, 각삼석, 복사슬, 흑은모, 판상, 장석과 석영은 망상 구조. 그래서 결정형을 보면은 감남석과 희석은 짧은 기둥의 형태, 각섬석은 긴 기둥의 형태, 흑은모는 판 모양으로, 단석은 조금 두꺼운 판 모양으로, 석영은 육각 기둥, 얘는 좀 특별해요. 육각 기둥 형태로. 네, 쪼개짐, 얘는 없다. 쪼개짐이 없다. 그 다음에 희석, 각삼석, 장석은 2가지 방향으로 쪼개지고요. 흑은모는 1가지 방향으로 쪼개진다. 아니 뭐 이제 왜 쪼개짐이 뭐냐, 방향이 뭐냐, 지금 얘가 어떻게 쪼개지길래 2방향이고 1방향이 있냐. 사실 뭐 얘를 보여주면서 뭐 얘네 분자 구조를 보여주고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설명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쌤과 여러분들의 그 지식 수준이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은 일단 외워두고 얘네가 왜 그래야 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여기 또 잘못됐네요. 이거 여기 이게 아니라 광물의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면 이런 실수가 가끔씩 나타나네요. 광물의 색 정도거든요. 자, 얘네가 이제 광물의 색이 있는데 뭐 각섬석, 그다음에 감람석, 흑은 뭐 이런 애들 좀 검은색이죠. 근데 석영, 장석 이런 애들은 밝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왜 어둡냐? 얘네가 어두운 이유는 이제 지질학적 구조에서 크게 뭐 광물학이나 지질학이나 뭐 암석학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마그마, 암석이 녹은 애들 마그마 있죠, 마그마. 암석의 주성분이 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석을 이루는 애들이 광물인데 그럼 암석이 녹는다는 얘기는 광물이 녹는 거잖아. 그럼 광물이 녹아서 결국 마그마가 된다는 소리네. 그렇죠? 근데 이 마그마 안에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면 식었을 때 만들어지는 애들, 식었을 때 만들어지는 애들 있죠. 암석이든 광물이든 걔네가 보통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이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은색인 거예요. 현무암이 검은색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무암,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현무암의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화강암이나 이런 다른 밝은 암석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뭐 고철질 암석이라고 합니다. 고철질. 밝은색 얘네는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성분,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색의 광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밝은색의 광물과 어두운색의 광물. 밝은색의 광물은 이제 망상 구조에 있는 두 개만 기억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싹 다 검은색이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지각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여기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8대 구성무소. 지각의 8대 구성무소. 지구의 아니고 지각입니다. 지각 전체로 봤을 때 8대 구성 원소를 보면은 산소가 가장 큰 비율, 그 다음에 규소다. 산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 규소다. 그 다음은 뭐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 순서는 뭐 크게 보통 안 외워도 되고요. 앞에 있는 두 개, 산소랑 규소. 산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 규소. 당연히 규산염 삼연체가 지각, 이 돌덩어리들이 규산염 삼연체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산소랑 규소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규산염 삼연체가 어떤 규소를 결합하고 어떤 금속이 결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물 형태로 나타난다. 뭐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규산염 삼연체고요. 규산염 삼연체는 광물의 기본 단위체다. 꼭 기억해줘라.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밑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쌤이 넣은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추가적으로 말하는 건데 단사슬 구조가 결합할 때 두 개가 결합해서 이 빨간 색깔 선 산소가 빠져나간다. 복사슬 구조가 결합할 때 두 개가 단사슬 규소가 만들어지면서 산소 빠져나갔고요. 다시 단사슬 두 개가 결합하면서 산소가 한 개씩 빠져나간다. 그럼 산소의 개수 줄어드네. 그 다음에 환상 구조. 규산염 삼연체에 있는 세 변에서 산소가 한 개씩 빠져나간다. 나머지 산소 원자를 공유한다. 그래서 이따가 뭐 쉬는 시간 끝나고 예제 풀 때 예제 풀면서 이 얘네들의 산소랑 규소 비율을 말해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졸린가 보네, 쌤 수업이. 쌤이 그렇게 졸릴만한 목소리가 아닌데 졸리다는 거는 쌤이 수업을 못한다는 증거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만한 걸 가져와야겠죠. 뭐가 있을까? 쉬는 시간 들려요. 정규식 뭐 했다고 벌써 쉬는 시간이야. 뭐 아니잖아. 재미없죠? 쌤도 사실 별로 재미없어요. 해야죠. 근데 여러분 시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죠? 해야죠. 왜? 아니 쳐다보는데 뭐 할 말이나 싶어서.
갑자기 찾아보면 뭐 할 말 있는 걸로 간주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뭐가 있냐? 뭐 대표적인 게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뭐 지질 얘네들 설명이 있는데 솔직히 뭐 얘네 하나하나 쌤이 뭔지 설명을 굳이 안 해줘도 알만한 애들은 알 거예요. 탄수화물 알죠? 열량 대표적인 거 지질, 지방이죠. 임지질입니다. 임질이가 됐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여기 단백질과 핵산. 우리가 주로 여기 위주로 볼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단백질과 핵산 중요하다. 단백질이 왜 중요해? 생명체 주요 구성 물질에서 중요하다. 그럼 여기 뒤에 때로 황이라고 돼 있는데 단백질 중에 어떤 단백질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따 아미노산 설명할 거지만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끔 때로는 단백질에 황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핵산에서 이미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개 봐줄 거고요. 얘네가 각각 뭔지는 또 밑에 다시 또 설명할 거니까 얘네가 주로 뭔지는 설명하는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라 되어 있는데 생명체 구성 성분 물질을 보니까 질량비를 봤을 때 또다시 나타난 1황, 산소가 1황이다. 2황은 탄소다. 탄소가 두 번째로 많고요. 생각보다 탄소가 수소나 이런 애들보다 많다. 수소는 세 번째에 불과하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탄소 몇 쪽이 몇 쪽이었죠? 원자과 전자수. 그러면은 최대 몇 개의 원자랑 공유결합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의 원자랑 공유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는 여러 원소랑 결합하고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를 결합하는 형태. 탄소에다가 수소 4개 결합한 거. 이게 뭐예요? 메테인이죠. 자, 그러면은 탄소 1개 더 늘어나.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수소 붙여볼까요? 이게 뭐예요? 메테인 말고. 메테인이랑 이름 비슷합니다. 에테인이에요. 다음에 프로페인. 프로페인. 그다음에 뷰테인. 얘네가 늘어나면서 사슬구조를 만드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뭐 3개 이상, 4개 이상이 되면 얘네가 꼭 굳이 사슬의 형태로만 붙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신에 여기에 붙어도 똑같거든요. 왜? 세서가 얘네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띈다. 사슬, 고리, 탄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과 핵산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기본 단위체가 결합한다.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든다. 앞에서는 분자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분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가 많이 뭉쳐져 있어서 무겁다. 많이 뭉쳐져 있다. 를 뜻하는 고분자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단백질부터 시작합시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미노산이다. 자, 영어로는 아미노 애시드, 말 그대로 아미노산인데 놀랍게도 아미노산은 무조건 산성이 아닙니다. 아미노산은 무조건 산성이 아니에요. 이름은 아미노산인데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유기화학을 배우게 되면은 알게 될 거고요. 지금은 왜 산성이 아닌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다는 얘기니까. 자, 얘는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라고 하는 특정한 분자 배열을 추가로 받고요. 얘네가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아미노라고 불리는 아미노기와 카복실이라고 불리는 카복실기가 결합해 있다 정도. 다음에 수소 원자랑요. 추가로 존재하는 덧사슬, 얘를 덧사슬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이제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종류와 이름이 결정된다.
벼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줘야 될 건 하나, 둘. 사실 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20종류 외울 거예요. 나는 뭐 메뚜기를 100종류 이상 알고 있다 그런 거 하듯이 아미노산 20종류 외울 거면 외워도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다면요. 쌤은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있나? 외울 필요도 없죠. 그거 외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자, 이제 결합하는 걸 외우고 결합하는 거로 넘어갈 건데 이제 이 결합을 뭐라고 할 거냐? 앞으로 계속 부를 거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할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 이제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거야. 근데 이 두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물 분자 한 개가 빠지고 결합을 할 거다. 옛날에는 이 물 분자 한 개가 빠지는 과정을 탈수, 물이 빠지는 축합, 물이 빠지면서 두 개가 결합한다 해서 탈수 축합이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형태를 탈수 축합 결합이라 했었는데, 쌤이 모르는 사이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말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다시 보면은, 자, 카복실기에는 지금 OH, 산소랑 수소가 결합하여 있는 OH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기에는 H가 있죠. OH랑 H가 두 개 달라붙으면은 H2O죠. 물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봅시다. 카복실기에 있는 OH와 아미노기에 있는 H가 결합하면서 물로 빠져나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가 빈칸이 되고 서로 착 달라붙는다. 연결이 된다. 아미노기의 수소와 카복실기의 수산화기가 빠지면서 결합한다. 이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해서 한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만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몇 개의 아미노산은 몇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자, 세 개의 아미노산은 몇 개의 결합을 하죠? 라고 물어볼게요.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 몇 개가 결합했죠?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 한 개죠. 자, 그러면 세 개의 아미노산은 몇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가능할까요? 두 개 가능합니다. 세 개는 결합이 두 개예요. 네 개는요? 네? 네 개. 네 개. 네 개요? 결합이 네 개예요? 세 개. 얘가 쭉 늘어서 n 플러스 1개 결합하면은 결합은 n개. 한 개 적어요. 한 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뭐 한 개 결합해 있으면 뭐 모노펩타이드, 두 개 결합해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세 개 결합해 있으면 트리펩타이드, 여러 개 결합해 있으면은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폴리는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폴리.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로 좀 뜨거운 감자였던 게 하나 있었는데, 뜨거운 이슈였던 게 하나 있었는데, 폴리아모리였나? 아는 사람? 폴리아모리 들어본 사람?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폴리아모리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1대1 대응 관계로 연애를 하잖아요. 그쵸? 1대1 대응 관계가 아닌 연애는 보통 뭐라고 부르죠? 그쵸, 바람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1대1 대응이 아닌 다대다 대응을 가지는 연애 관계를 폴리아모리라 해서 자신의 바람을 합리화하기 위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세 명이 서로 사랑할 수도 있잖아. 실제로 사랑할 수도 있잖아. 얘네가 그쵸? 뭐 성별이 어떻게 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사랑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라고 해봅시다. 여긴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생물학적 성별로는 지금 남자랑 여자밖에 없잖아요. 셋 다 남자일 수도 있고. 그쵸? 애초에 1대1 대응이 남자랑 여자 사이만 중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남이 가능할 수도 있고 여여도 가능할 수 있고.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부르는 말이 폴리아모리. 옛날에 폴리아모리가 있었다.
아니 난 쌤은 여러분들 들어봤을까 해서 옛날에 완전 옛날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검색을 해보세요. 폴리 아모리 한번. 자, 폴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빠졌는데 3000% 빠졌는데, 자 폴리펩타이드 얘기를 했어요. 이 펩타이드가 여러 개면 폴리펩타이드다 얘기를 했는데 펩타이드가 여러 개다. 폴리 밑에 그냥 여러 개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 여러 개의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가 이 아미노산 배열을 할 건데, 아미노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쌤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넘어갈게요. 쌤이 아미노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뭐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결합할 수도 있지만 1, 4, 7, 8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결합할 수도 있죠.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져요. 고유한 입체 구조가 달라져요. 물론 입체 구조만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뭐 화학적, 물리적 성질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렇게 사슬로 길게 이어지는 아미노산이 종류가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달라져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연결되는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결정된다. 뭐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뭐 TV나 이런 데서 콜라겐으로 나오지만 요즘은 콜라젠이라고 부르는 콜라젠, 피부, 돼지 껍데기 이런 데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케라틴, 머리카락, 손톱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 얘는 황을 포함하고 있어요. 케라틴은. 그래서 얘를 태우게 되면은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머리카락 또는 손톱을 태웠을 때 나는 특유의 그 미묘한 냄새 있죠. 그게 여기에 들어있는 황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요신과 액틴, 근육세포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크리스탈린, 수정체, 이름부터가 수정이 들어있죠. 인슐린, 호르몬, 아밀레이스, 효소 등 다양한 단백질이 존재한다. 여기 효소, 아밀레이스 돼 있는 거 주의 깊게 봐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3단원 나갈 때 효소 다시 볼 테니까. 자, 공통점이 뭐냐? 얘네 단백질이야. 단백질이면 뭐가 똑같아야 돼? 펩타이드 결합을 해야 된다. 자,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이란 소리야. 단백질이란 소리다. 자, 뭐 원리 돼 있는데 원리를 굳이 구질구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 그냥 20종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아미노산 20종류를 한 번에 한 개씩만 사용해서 20개를 줄지어 놓는다고 했을 때 가능한 배열의 수는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20개를 20종류를 중복 없이 순서 따지면서 배열한다면 총 20팩토리얼 가능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중복이 있다면 중복이 있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1번만 20번 써도 되고 2번만 20번 써도 되고 20번만 20번 써도 돼. 그러면은 가능한 가지수는 몇 개가 될까요? 20에 20승? 맞아요. 20에 20승. 20팩토리얼도 충분히 큰 수지만 20팩토리얼은 20에 20승보다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 20에 20승이면은 어마무시한 배열수를 가지겠죠. 단순히 말해서 10에 20승 곱하기 2에 20승이잖아. 근데 2에 20승은 대략 10에 6승 정도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10에 26승이네. 10에 26승이면은 경을 띄워놓나? 뭐 그 부분은 24. 사단위로 만 단위가 바뀌니까 만, 억, 조, 경, 해. 해 다음이 뭐죠? 해 다음이 뭐지? 모르겠다. 해 다음이 뭐예요? 해당. 해 다음이 몰라요?
그거 검색한 거 아니었어? 아니요. 20에 20승. 아 20에 20승. 20에 20승 검색해 보면은 0이 26개나 있는 지루한 숫자가 될 텐데. 영어가 섞여있거든요. 그래요? 영어. 자, 그래서 단백질 기능 봅시다.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먼지만 봐도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구나 알 수 있죠. 두 번째, 화학 반응 촉진. 이게 무슨 소리냐? 효소의 주성분이다. 화학 반응 촉진. 지금은 일단 화학 반응 촉진이다. 효소는 화학 반응 촉진이다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나중에 3단원 배우면은 3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효소다. 그다음에 생리작용 조절 호르몬, 몸의 방어, 항체, 에너지원. 이거는 여러분 고기 먹죠? 고기 왜 먹어요? 고기 뭐 여러분들 근성장을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힘나지 않아요? 힘나죠. 고기 먹으면 힘나죠. 평생 고기만 먹을래요? 국수만 먹을래요? 고르라고 하면은 쌤은 고기만 먹고 싶어요. 왜? 고기 맛있잖아요.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근데 이거 하고 넘어가자. 이거 하고 넘어가자. 자, 핵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녀석이다. DNA와 RNA가 있다. 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자,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녀석이다. 얘네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다. 근데 여기서 봐줘야 될 건 뭐냐? DNA랑 RNA가 있는데 얘는 당수와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인산은 똑같이 작용해. 얘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 당이 달라. 서로 달라. 일단 RNA부터 얘기하자면 RNA는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으로 시작해요. 근데 DNA는 이름에 지금 디옥시라는 말이 추가됐어. 디옥시. 얘가 뭘 의미하냐? 산소가 하나 빠졌다는 소리예요. 원래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 있어. 당. 탄소가 5개짜리인 당이 있는데 이 당에서 산소가 1개 빠진다.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염기 종류를 보면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줄여서 각각 A, G, C, T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RNA를 볼까요?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아. 근데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솔직히 왜 얘만 유라실인지 모르겠어. 나머지 다 무슨 인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쌤이 유라신이라고 본 것 같아요. 자, 서로 염기 종류가 다르다. 얘네는 타이민이고 얘네는 유라실이다. 자, 핵산의 형성 과정.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한다. 어떻게? 공유결합한다. 이 결합이 반복돼서 긴 사슬 모양의 폴리, 또 폴리 나오죠? 여러 개. 란 소리죠. 근데 뭐 굳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만 읽는 거는 뻔하니까 뻔하지 않은 것만 봅시다. 자, 핵산의 종류 DNA랑 RNA가 있는데 얘는 2가닥, 얘는 1가닥이다. 그래서 쌤은 외울 때 처음에 얘가 2가닥이라서 더블인 줄 알았거든요. 더블 뭐 뉴클레오 애시드 이런 거라서 아니더라고. 뭐 디옥시드 라이보스의 뜻하는 D여서. 근데 뭐 외우기 어렵다면 DNA의 D는 더블이다 라고 외워도 됩니다. 그럼 당이 다르다. 염기 얘기했고요. 자, 기능. 여기 중요하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RNA는 전달과 단백질 합성을 2가지를 띈다. 왜 그런지는 또다시 중간고사 이후 생명 시스템 들어가면 배우게 됩니다. 자,
형태를 보면은 얘는 두 가닥, 얘는 한 가닥. 자, DNA의 구조적 특징 이중 나선이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면 편해요. 인산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해서 바깥쪽에 당인산 골격을 형성하고요.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나선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염기 사이 수소 결합으로 형성된다.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아닙니다. 수소 결합입니다. 자, 규칙성 1대 1대 1 두가 인산 당 염기가.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상보 결합. 자, 각 가닥의 염기는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한다.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가닥이고 2번 가닥이라고 합시다. 1번 가닥에 A가, 그다음에 구아닌이, 사이토신이, 타이민이 각각 뭐 15%, 25%, 뭐 35%, 25%라고 한다면 얘네에 대응되는 녀석들, 이 친구들, 얘가 15%, C가 35%, G가 25%, A가 25%다. 1번 가닥에서 15, 35, 25 이렇게 돼 있다면 2번 가닥은 그거에 대응되는 녀석들이 같은 비율로 존재해야 된다. 이거를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서 말하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왜 A가 C하고 아. 결합을 못해요? 왜 그런지는 염기의 특정 구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설명하려면은 쌤이 그 두꺼운 화학 전공책을 들고 와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쌤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왜 얘네만 결합하는지. DNA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결합하면 뭐가 되냐?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얘가 메모리 카드다, 메모리 디스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수소로 결합해서 염기설의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하고요. 사실상 끝인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선생님 앞에서 유라실, RNA는 유라실이 있다 했죠? 얘는 이 DNA의 A와 DNA의 아데닌과 상보적으로 결합합니다. 유라실이. RNA가 나중에 DNA랑 마주칠 거예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복사, 뭐 전사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유라실이 지금 타이민을 대신해서 들어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1번 가닥이 있고 2번 가닥이 있어. 2번 가닥에 대응되는 RNA야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타이민이 25%야. 그러면 여기는 아데닌이 25%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예제 풀겠습니다.